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사랑은 분명한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오히려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솔직한 충고나 지나친 관심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한 말인데 정작 그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5가지는 감춰야 합니다. 이걸 알면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내 편이구나 하고 느끼고, 모르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때문에 평생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5가지 지혜만 기억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따뜻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자녀와의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바꾸는 지혜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알아도 모르는 척 감춰라. 자녀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얼굴만 봐도 마음속 사정을 읽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표정의 변화, 어조의 미묘한 떨림, 혹은 문을 닫는 소리 하나에도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부모에게는 일종의 직감 같은 게 생깁니다. 어느 날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곧장 문을 두드려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친구랑 다퉜니? 하고 다그쳤을 겁니다. 부모 마음은 항상 앞서가니까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무슨 사정이든 빨리 알아내서 해결해주고 싶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 대신 딸 방 앞에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만 두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혼자 있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행동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의 역할이 항상 말을 해주고 조언을 건네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계속 이유를 캐묻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면 자녀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에서 기다려줄 때 자녀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을 때 비로소 다시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건 무심한 부모가 된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닐까? 혹시 자식이 부모가 관심도 없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눈빛과 행동 속에서 이미 관심과 사랑을 느낍니다.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앉아있는 침묵, 조용히 건네는 손길 속에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르는 척이 곧 외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면은 방관이고 모르는 척은 존중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면은 나는 상관없다는 태도에서 나오지만 모르는 척은
너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는 깊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지능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논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지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부모가 바로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말로 밀어붙이는 대신 침묵과 기다림으로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계속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대답할 힘조차 없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옆에서 말없이 있어주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속내를 털어놓게 되지요.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안전한 여백이 됩니다. 결국 모르는 척은 무심함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파고들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자기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자녀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하는 말은 억지로 캐낸 말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깊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르는 척은 외면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용한 기다림. 그것이야말로 부모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있어도 없는 척 감춰라.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돕고 싶고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채워주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어떻게든 보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곤 하지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다라는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새 차를 사고 싶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도와줬을 겁니다.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 조금 아쉽긴 해도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뻤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쓸 때가 많다. 내가 알아서 잘 해보렴. 그렇게 말하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부모가 무심하다 느끼진 않을까?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들은 중고차 사이트를 찾아보고 발품을 팔며 알아보더니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힘으로 샀어. 쉽진 않았지만 그래서 더 뿌듯해. 그 순간 부모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식이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깊은 보람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도움을 무조건 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경제학 연구는 그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성인 자녀일수록 자립도가 낮고 재정관리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움은 고마움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결국은 기대와 의존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현상은 적응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은혜로 느껴졌던 지원이 반복되면 그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라는 기대만 남습니다. 부모는 점점 부담을 지고 자녀는 점점 책임을 미룹니다. 결국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부모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피로감을 느끼고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큽니다. 가진 것을 내어주면 당장은 관계가 편하고 자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오히려 반복된 도움은 자녀의 성장을 늦추고 부모에게는 끝없는 부담을 안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없는 척하는 태도는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자녀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가 직접 어려움을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신감은 돈으로 대신 얻을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성장은 껍질뿐이다. 자녀가 직접 부족함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안에서 배워나갈 때 진짜 강해집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모두 막아주면 자녀는 넘어져 본 적이 없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도 모릅니다. 반대로 작은 실패와 부족을 겪어본 자녀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 설 줄 아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없는 척은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깊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자녀는 무언의 태도 속에서 읽어냅니다. 겉으로는 서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남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혼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조금씩 부모의 손길을 줄이고 자녀 스스로 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없는 척은 냉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녀가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을 때 오히려 자녀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보여도 못 본 척 감춰라. 저녁 식탁은 늘 가족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는 밝게 이야기를 나누던 딸이 그날만은 수저 소리만 낼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힘없이 흔들리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오랜 세월 쌓인 시간이 자식의 표정 하나에도 금세 반응하게 만들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니? 누가 너 힘들게 했니? 회사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었니? 하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지 못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신 말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조용히 밥상을 함께하고 평소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을 뿐인데 묘하게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마웠어. 만약 그때 자꾸 물었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야. 그 짧은 고백이 부모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상처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을 바로 건드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못 본 척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따뜻한 배려가 됩니다. 상처는 스스로 아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건드리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듯이 마음의 상처 또한 부모의 조급한 질문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가족치료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부모의 충고나 조언보다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동반을 더 큰 정서적 지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은 힘든 순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다는 뇌과학적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언어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
누군가 옆에서 계속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라고 다그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설명할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쏟아지는 질문은 오히려 더 벗어나고 싶게 만듭니다. 반대로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레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시간이 자녀가 부모를 진정한 안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 본 척과 방관의 차이입니다. 방관은 나는 상관없다라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못 본 척은 분명히 보고도 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다려줄게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태도입니다. 눈으로는 다 알지만 말로 굳이 꺼내지 않는 그 절제가 바로 존중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철학에서도 이 지혜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논어에서는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꼭 알아서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알고도 침묵할 수 있는 절제가 더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같습니다.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 그 침묵 속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이 깃듭니다. 못 본 척은 때로 부모에게 더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본능을 꾹 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심해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는 부모의 그런 태도를 냉정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가장 큰 배려로 느낍니다. 부모의 눈빛과 태도 속에 이미 관심과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의 말처럼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다. 부모는 그 공간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답을 주는 대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머물며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는 어떤 조언보다 깊은 힘이 됩니다. 결국 못 본 척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동행입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그 시간은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몰라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기다려주신 거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못 본 척은 방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말보다 긴 침묵, 조언보다 단순한 동행이 자녀에게는 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답을 알아도 안 가르치는 척 감춰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답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살아본 길이 많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에 어느 선택이 더 안전한지, 어느 길이 더 험한지 본능처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입안까지 정답이 차오릅니다. 이쪽이 낫다, 저건 위험하다, 이걸 해라. 말해주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아들이 진로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분명히 더 안정적인 길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저없이 이 직업이 안정적이니 이쪽으로 가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속 답을 억누르고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니? 순간 아들은 멈칫하더니 자기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두려운 것,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비교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을 때 아들의 표정에는 묘한 자신감이 비쳤습니다. 부모가 알려준 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자부심이 그 얼굴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 연구는 이런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캐나다 맥길드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직접 답을 제시한 경우보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성취감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 이론에서도 강조하듯 자율성이 충족될 때 비로소 동기와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대신 정해준 길은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노력할 힘도 끝까지 버틸 끈기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언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선의로 말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판단이나 간섭으로 듣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 하는 시기에 누군가 계속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마음은 다치고 대화는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조차도 때로는 벽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질문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 선택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뭐야? 가장 두려운 건 뭐지? 이런 열린 질문들은 자녀가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게 하고 답을 말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더 분명히 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자녀 스스로 엄마 말하다 보니 답이 보인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에 이미 있는 답을 꺼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그는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이유는 무엇이니? 이런 질문을 통해 제자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산파술이라고 부르지요. 산파가 아기를 꺼내주듯 스승은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르치는 척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답을 주면 자녀는 순간 편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면 그 순간 자녀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잡아가는 주체가 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끝까지 버티고 책임지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결국 더 큰 성장을 만듭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조급함이 따라옵니다. 괜히 엉뚱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안전한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실패도 시행착오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자녀는 더 단단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안 가르치는 척이야말로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질문은 답보다 강력합니다. 부모가 직접 길을 제시하지 않아도 질문 하나가 자녀의 마음속 답을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모가 침묵과 질문으로 보여주는 존중이야말로 자녀에게 평생 남는 진짜 배움입니다. 5번째, 비교할 마음 올라와도 말은 감춰라.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이 어떤 차를 샀는지, 친구 자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동창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특히 내 자식과 비슷한 또래가 눈에 띄게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순간 마음속에서 비교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올라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목구멍까지 너도 좀 더 노력해야지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그때 아들이 순간 멈추더니
조용히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자식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울림은 다른 어떤 칭찬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건 다른 집 자식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사실을요. 부모가 비교의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너도 잘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마음, 조금만 더 노력해보라는 응원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비교의 말은 순간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독일 만하임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비교 발언을 자주 들은 성인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자기 효능감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인데 부모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에 자주 비교당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전 앞에서 쉽게 주저하거나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녀는 이미 바깥 세상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과 순위가 비교의 기준이 되고 직장에서는 실적과 평가가 늘 따라다닙니다. SNS 속에서는 또래 친구들의 성공과 화려한 모습이 연일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자녀는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견주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의 말까지 비교가 된다면 자녀는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조차 비교의 잣대가 세워지는 순간 자녀는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조건 없는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늘 성과로 평가받고 비교당하더라도 적어도 부모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내 노력을 안다. 내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이런 말은 자녀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북돋아줍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두 가지 결과만 낳습니다. 하나는 열등감,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열등감은 자존심을 꺾고 우월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비교의 말은 자녀에게 열등감을 새기고 그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까지 해치게 됩니다. 반대로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녀는 비로소 안전한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비교 대신 인정을 건네면 자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취업 준비로 고생하고 있을 때 다른 집 애들은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라는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은 자녀 스스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촉진제가 됩니다. 인정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자극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집 자녀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라는 조급함이 올라오면 무심코 비교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자녀의 성장을 돕는 말인지 아니면 마음의 벽을 세우는 말인지 말입니다. 비교는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고 인정은 성장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교하지 않는 말이 자녀의 마음을 살립니다.
넌 왜 못하니라는 말 대신 내가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자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다른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최고의 격려이며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실천해야 할 5가지 감춤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모르는 척 감춰라. 묻지 않는 것이 존중이다. 둘째, 없는 척 감춰라. 자립을 돕는 진짜 사랑이다. 셋째, 못 본 척 감춰라. 침묵이 위로다. 넷째, 안 가르치는 척 감춰라. 질문이 답보다 강하다. 다섯째, 비교 말은 감춰라. 인정이 최고의 격려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녀와 평생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주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때로 표현이 아니라 절제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도 철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여백과 시간을 주는 부모가 결국 가장 따뜻한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